네, 어떤 학교에서 벌어진 어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석한 연구 방법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어 볼 연구 방법은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종단과 횡단은 어렵진 않아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 다음에 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야 딱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위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는 뭐냐면 종단적 연구는 뭐냐면 동일한 대상이나 어떤 현상, 어떤 하나의 현상을 긴 기간 동안 관찰하도록 설계한 연구를 의미한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 종단적 연구이다. 정의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동일한 대상 현상을 긴 기간 동안 관찰해서 그 대상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종단. 예를 들면 뭐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2000년대 안에서도 분석을 하겠죠. 뭐 이 그래프 뭐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를 분석하는 거는 2000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을 분석하는 거는 횡단이다. 하지만 이게 2001년에서 또 어떻게 됐고 2002년에서 어떻게 됐고 시기별로 보면 이 하나를 이렇게 쭉 이을 수 있잖아요. 맞죠? 이게 하나의 대상을 연구하는 거. 어떤 특정 시기에 여러 대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시기별로 변화가 될수록 어떻게 이게 변하고 있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바로 종단적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제가 그래프를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넣어서 자료를 올릴 때는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에 대한 그래프를 올려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장단점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종단적 연구의 종류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나올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나온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나온다면 종단적 연구의 종류, 종단적 연구에도 또 합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경향성 연구와 동류 집단 연구와 패널 연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장단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성 연구는 뭐냐면 모집단의 변화를 조사하는 종단 연구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집단 전체 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는 한 유형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모집단의 특정 특징을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 겁니다. 즉 뭐 이 전체 모집단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모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집단. 이 전체 집단 안에서 표본 집단도 있을 텐데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그 전체 집단을 의미하는 거죠. 모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경향성을 따져보는 걸 경향성 연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교사가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매년 조사할 때 중학교의 모집단과 표본으로 추출된 교사들은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교사가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의 의견을 매년 조사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중학교의 모집단과 표본으로 추출된 교사들은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질까? 모집단이 매년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맞죠? 모집단이 매년 달라진다는 것은 새로 임용되거나 은퇴하고 이직하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대 이 전체 수학 집단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하고 또 2001년에 또 이 모집단 전체 수학 교사들의 대상으로 이 과연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올바른가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할 때 모집단 자체도 지금 변화한 거잖아요. 물론 표본 집단도 안에서 변하겠지만 모집단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왜? 시간이 흐르면 그 안에서 은퇴하는 교사도 있고 이직하는 교사도 있고 뭐 임용이 되거나 떨어진 사람도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를 통해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등 교사의 의견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00년도에 전체적인 수학 교사들은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쓰는 것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졌는데 2001년에는 전체적인 경향성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모집단의 변화를 조사를 연구하는 경향성 연구를 봅니다. 근데 동류 집단 연구는 뭐냐면 모집단은 고정되어 있고 매년 모집단에서 다른 표본을 추출해서 그 모집단의 변화 경향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동류 집단은 모집단은 고정되어 있어요. 모집단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경향성 연구는 뭐다 모집단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동류 집단은 모집단 안에서 표본 집단을 계속 바꿔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모집단에서 다른 표본을 추출하는데 예를 들면 특정 연도에 임용된 중등 교사들의
이 특정 연도, 이 안에서 2000년도에 임용이 된 중등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연구할 경우 모집단은 특정 연도에 임용된 고등학교 교사들이 되고 그 안에서 표본을 달리해서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모집단 안에서 이제 남성 집단과 여성 교사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남성 교사분들, 여성 교사분들. 남성 교사분들이 2000년도에 임용이 된 남성 교사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교직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 2001년 안에서 전체 중에서 남성의 어떤 교원들만 따로 뽑아서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종단으로 연구할 수 있고, 근데 모집단 고정돼 있어요. 2000년대 교사들은 맞아요. 맞는데 그 안에서 여성 교사들만 뽑아서 그 어떤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집단은 고정되어 있고 안에 있는 표본 집단을 달리해서 그 표본 집단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서 그 추출해서 그 어떤 모집단을 해석하는 방법, 모집단의 변화 경향성을 해석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동류 집단 연구라고 한다. 하지만 경향성 연구는 뭐다? 모집단이 변화한다. 모집단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모집단이 달라지는데 매년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경향성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연구하는 게 바로 경향성 연구다. 이 핵심 차이를 꼭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패널 연구가 있습니다. 패널 연구는 뭐냐면 동일한 대상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서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예를 들면 나이에 따른 신체 성장 발달의 변화를 분석하거나 나이에 따라서 혹은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패널 연구에 해당한다. 패널 연구는 종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상이 손실될 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대상이 손실되면 연구가 중단된다는 단점이 있다. 패널 연구는 뭐 어떤 모집단, 표본 집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동일한 대상 한 개를 정해놓고 뭐라 해야 되죠?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대상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거치냐,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바로 패널 연구입니다. 알겠죠? 특정한 학습자들 뽑아서 다른 집단을 뭐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집단을 달리해서 뭐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집단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패널은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 원인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게 패널 연구법이다. 이 세 가지 방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종단 연구는 도대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냐? 장점은 동일 대상을 연구함으로써 맞잖아요. 똑같은 대상을 연구함으로써 변화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다. 어떤 동일한 형태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데 최선이다. 당연한 얘기죠. 단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단점. 자, 연구 대상자의 중도 탈락 가능성이 크다. 종단 연구는 시간에 걸쳐 동일 대상의 변화를 측정하잖아요. 따라서 그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측정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을 써야 되니까 중도 탈락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검사 도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아동 시절에 사용했던 종단 연구 방법을 성인이 돼서 그대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검사 도구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어릴 때 사용하는 것과 성인이 돼서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검사 도구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종단 연구는. 세 번째, 종단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대상이 많지 않고 소수인 경우가 많다. 종단 연구는 연구 대상이 많지 않고 조금의 인원만 가지고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표성 있는 표집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잘 뽑아야 되는데 소수의 대상이 전체 대상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종단 연구는 주로 연구 대상을 많이 뽑지 않고 소수만 뽑는다. 근데 소수를 뽑는다는 거는 표본 집단을 조금만 뽑는다는 건데 이게 잘 모집단을 대변해 줄까? 잘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종단 연구는 어떤 이 표본 집단이 전체 대상을 대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연구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종단적 연구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네, 끊고 횡단적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얼마 안 돼서 그냥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횡단적 연구란 특정한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다. 시점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2000년대 다양한 어떤 두 가지 문화 집단을 규정하고 그 두 가지 집단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게 횡단 연구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대상을 조사 가능하고 표집 대상자의 수가 크기 때문에 종단 연구에 비해 일반화하기 쉽다.
종단 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을 딱 일정 조금만 선정을 하고 그 조금 선정한 게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관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인원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횡단 연구는 특정 시점에 한계잖아요. 한계에서 하나의 집단만 하지 않고 하나의 집단, 여러 집단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표집 대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여기 보면은 2000년대, 2001년 아까 계속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2000년대 하나, 둘, 세 개 집단, 2001년도 뭐 세 개 집단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종단적 연구는 하나의 집단만 이렇게 쭉 세 번 연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횡단적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이거 세 가지 집단 연구할 수 있잖아요. 범위가 훨씬 넓어지잖아요. 맞죠? 이게 다 장점이다. 표집 대상자의 수가 종단적 연구에 비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좀 편리하다. 두 번째, 시간적 변화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게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게 특정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변하거나 혹은 탈락하거나 그런 게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가 뭐가 변화하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종단 연구는 동일 대상을 측정함으로써 대상의 변화를 알 수는 있으나 횡단 연구는 대상의 직접적인 변화를 알 수 없다. 횡단 연구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밝힐 수는 없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석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까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변화를 밝힐 수는 없다. 이게 단점. 그래서 뭐 그 특정 시기에서 예를 들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으로 나오지만 뭘로 나오죠? 뭐 생일이 예를 들면 뭐 2월달과 3월달에 집단 연구를 했는데 2월달에 태어난 학생들이 뭐 학습 성적이 더 높았다 예를 들면 근데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단 그 특정 시기에 2월달 학생들이 3월달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높았다.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두 번째, 연령과 세대 또는 출생 시기가 필연적으로 혼합된다. 자, 봅시다. 이거 연령과 세대, 출생 시기에 혼합될 수밖에 없다. 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차이를 어떤 집단 간에 일어나는 차이를 연령대로 보아야 할지 세대 차이로 보아야 할지가 어렵다.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연령 간의 운동 지능이 차이가 단순히 연령 차이 때문인지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서 만약에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서 20대, 30대, 40대 있잖아. 이 40대의 운동 지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연령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출생 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몇 년도에 출생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연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20대가 출생한 연도가 언제고 30대 출생 연도, 40대 출생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생 연도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운동지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20대, 30대, 40대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이 운동지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기 애매하다는 거죠. 특정 시점에서 분석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세 번째, 한 연령의 적합한 검사는 다른 연령에 맞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연령에 따른 적합한 검사 방법을 만들기가 애매하다. 이해되시죠? 연령에 따라서 적합한 검사를 만들기가 애매하다. 이게 바로 횡단적 연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특정한 그 학교나 혹은 교육 현장 혹은 어떤 특정 사회 문화 집단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는 연구 방법, 실험 연구법, 문화기술법, 종단 연구, 횡단 연구에 대해서 살펴봤고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종단, 횡단 연구는 주로 장단점 위주로, 문화기술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장단점과 어떤 특징들 위주로, 특징과 그 유의점인데 가장 중요한 건 유의점이겠죠. 유의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단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징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언가를 외울 때 다 외우기 힘드시다면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뽑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교육평가 부분에 있는 연구 방법 단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표준 점수, 스탠다인 점수,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있냐?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만 다뤄보고 다음 시간에는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강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그 어떤 유료 강의보다 좋은 강의, 교육학 이해하시는데 편리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이 교육학 선택한 것이 잘한 결과를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그것을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좋은 미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관심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주셔야지 저도 그거에 따라 더 질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